여러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 또 시리아나 예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들, 이 모든 게 사실은 14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이슬람 세계를 둘로 나는 거대한 균열,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왜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동의 패권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들의 대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니, 이 두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으르렁거리는 걸까요? 그냥 뭐 정치적인 라이벌이라서?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슬람의 가장 큰 두 갈래를 각각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정체성이 두 나라의 경쟁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19년에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딱 받자마자 국제 유가가 단 하루 만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게 바로 이란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1400년 전의 종교 갈등이 오늘날 우리의 주유비, 우리 지갑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갈등의 진짜 시작은 석유나 현대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려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 예언자 무하마드의 죽음. 이 사건 하나가 어떻게 이 거대한 종교를 두 개의 전혀 다른 길로 갈라놓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632년,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던 예언자 무하마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공식적인 후계자를 딱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공동체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상속 분쟁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도자는 신성한 혈통, 즉 무함마드의 핏줄에서 나와야 한다. 그의 사촌이죠, 사위인 알리가 유일한 적임자다. 이들이 바로 알리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시아파가 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다. 우리의 전통, 즉 순나에 따라 공동체에서 가장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수니파가 된 겁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는 수니파, 그리고 나머지 10%가 시아파가 됐습니다. 그럼 시아파가 완전 소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중동의 핵심 지역에서는 바로 이 10%의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누가 리더가 될 거냐, 이런 정치적인 의견 차이였잖아요. 근데 이 분열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적인 상처? 거의 원한에 가까운 걸로 변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막에서 벌어진 한 끔찍한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갈등의 불씨는 한 50년쯤 지난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라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의견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역사로 바뀌었고요. 특히 시아파의 정체성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숫자를 보세요. 72명 대 수천 명. 이게 바로 카르발라 전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이자 시아파가 지도자로 여겼던 후세인, 그리고 그의 가족과 추종자 단 72명이 당시 수니파 권력자가 보낸 수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결과는 모두가 짐작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후세인과 그의 일행은 정말 처참하게 전멸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시아파의 정신세계에 순교와 저항, 그리고 깊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냥 DNA처럼 새겨넣었어요.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들은 매년 아슈라라는 날에 이 비극을 기리는데요. 방금 보신 저 인용구처럼 그들에게 카르발라의 고통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역사적인 상처는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종파는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다른 길을 걷게 됐어요. 기도하는 방식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정말 많은 게 달라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지도자를 보는 관점이에요. 수니파의 칼리프는 공동체가 뽑은 정치적 지도자에 가깝다면 시아파의 이맘은 신이 직접 선택한 절대 오류가 없는 영적인 인도자로 여겨집니다. 이러다 보니 시아파 지도자들이 훨씬 더 강력한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되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루 5번 기도를 3번으로 묶어서 하기도 하고, 또 수니파에서는 금지된 임시결혼 제도를 시아파에서는 허용하는 등 여러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차이는 놀랍게도 오늘날 중동의 지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초승달 모형의 시아파 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같은 거대한 수니파 블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종교 지도가 그냥 지도가 아니라 현대 분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에서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시아파 계열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는 수니파 반군을 지원했죠. 예멘에서도 똑같아요. 이란이 시아파 반군을, 사우디가 수니파 정부를 지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고대의 분열이 현대의 전쟁을 조종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계속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좀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암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깊고 오랜 상처 속에서도 분명히 공존과 화해를 향한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요, 한 청년 단체가 정말 멋진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수니파 청년들과 시아파 청년들을 한 팀으로 섞어서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엄청 어색해했겠죠? 하지만 같이 땀 흘리고 부딪히고 또 응원하면서 뛰다 보니까 어느새 종파 같은 건 사라지고 그냥 친구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말처럼요, 이런 희망의 사례는 더 있습니다. 2023년에 터키랑 시리아에 정말 큰 지진이 났을 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수니파 국가인 터키에 망설임 없이 구조대를 보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시리아의 시아파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무슬림 유니티, 즉 무슬림은 하나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분열이 시작됐던 그 중심에 있었던 예언자 무하마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형제다.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이 기나긴 분열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정치적 갈등과 깊은 역사적 원한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또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작지만 진심 어린 연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모여서 1400년이라는 이 거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